자, 이번 시간에는 주의할 형용사의 to에서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를 한번 봐보자.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인데 뭐처럼 쓰인다? 전치사처럼 쓰여서 뒤에 뭐가 나오겠어? 명사가 나온다 이거야. 알겠죠? 볼까? 자, 이게 어디냐면요. 인도네시아의 티티카카입니다. 이게 수상가옥이야, 수상가옥. 물인데 이게 갈대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불도 피우고요. 수상가옥을 지어놓은 거야. 알겠죠? 어디 나라라고? 인도네시아. 여러분 다음에 학교 가셔서 여행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갈 때 그냥 혼자 가지 말고 뭐 여유 되시면 티켓 좀 끊어서 나도 좀 주고. 알겠지? 항상 선생님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자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자들을 막 강의해놓고 늙으면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녀서 용돈 따서 써도 어떻게 너는 될 것 같아. 그치? 선생님이 좋은 거야. My house near the lake. near the lake 하니까 실제적으로 봐라. 이 문장이 설명만 할게요. My house가 주어고요. is가 동사고요. near가 형용사야. 뭐라고? 형용사. 근데 형용사에 명사 나왔지. 이렇게 꾸며주는 것도 아니야 이게. 알겠니? 그래서 근데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한 문구이 돼. 자, 내 집이 어떻게? 호수 근처에 있습니다. near가 분명히 형용사인데 품사가 뭐처럼 쓰인다? 전치사처럼 쓰인다 이거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worse야, worse. 자, 천천히 강의할게요. 이건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별표 50개. 89페이지. 됐니? 잘 들어야지 이 문장은 이해가 돼요. 이해를 하고 나서 우리가 암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잠시만 이런 말을 for a while 그래요. 뭐라고요? for a while. for a while. 그죠? 이 while을 쓴단 말이야. for a while. 잘 봐. 자, 그러면 이 while이 지금 품사가 뭐겠어? for는 전치사야. 뭐라고요? 전치사. 그러니까 이건 뭐야? 품사가? 명사야. 알겠죠? for a while. 이렇게 쓰죠? 잠시 동안만. 그러면 지금 이 while이 자체가 품사가 뭐다? 명사라는 거야. 알겠죠? 잘 들어. 그러면 자, 봐. 이 문장을 원래 주어로 쓰고 싶어. 자, read에다가 to를 붙였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 하고 주어를 만들었지? 주어가 길어 안 길어? 길어. 그러니까 여기다 가짜 주어를 썼어. 됐어요? 이 책을 읽는 것은 is 자, worthwhile. worth가 품사가 뭐라고? 형용사인데 뭐처럼 쓴다고? 전치사처럼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형용사지만 뒤에 명사를 끌어와서 이게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뭐다? To read this book. 이 책을 읽는 것은 it's worthwhile.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그럼 똑같은 문장이 뭐야? 이 자리에다 to를 쓰지 않고 뭘 쓰면 돼? ing, 동명사를 쓰면 되죠. 그죠? 이 책을 읽는 것은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보호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줍니다. 이 동사에 reading이 주어였지? 또 to read가 주어였지? 동사의 목적어는 주어로 빠질 수가 있어. 알겠어요? 문장을 전환할 때 이렇게 해도 뜻이 같아. 알겠지? 그러면 이 this book이 어디로 빠졌어? 그렇지. 그래서 this book is worthwhile.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럼 뒤에가 to read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reading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됐어요? 자, 그런데 자, 또 봅시다. This book is for a while. 자, 여기 while은 품사가 뭐였다? 명사였죠. 이건 형용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도 전환이 돼요. This book is worth reading. 알겠어요? 뭐가 된다고? while을 빼놓고 worth가 뭐였으니까 형용사였으니까 worth를 빼놓고 while을 빼놓고 reading으로 바로 가도 맞는 문장이야. 됐니? 근데 이 문장 자체는 자, 이 문장 자체는 왜 틀렸을까? It is worth reading 있죠. 자, worth 다음에
reading this book은 똑같이 왔지, 이것처럼. 그러니 안 그러니? 근데 뒤에가 뭐가 없어, 여기가? 전치사인데, 뭐가 없어? 명사가 없어.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조금 이제 잘 판단하면서 천천히 리와인드 시키면서 다시 방송 봐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왜 맞냐면, 월시라는 자체가 명사형이야. 형용사가 아니고. 월시는 형용사인데, 월시는 뭐다? 명사야. 그래서 this book is worthy of reading. 리딩의 가치가 있다 이거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다음 중 틀린 영작 표현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겠지. 됐니?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봐야 돼요. 1번이야. 가주어 진주어로 알겠죠? 자, 동사의 목적어는 주어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가 같죠? 이것도 목적어가 같죠? 자, 그래서 worth why까지 갔죠? 뒤에 to read만 남았지? 아니면 reading이 남겠죠? 자, 이럴 때는 이 why를 어떻게 생략 가능하다겠죠? 됐어요? 근데 이 문장처럼 reading this book 있죠? 자, 이게 지금 뭐야? 진짜 주어지? 이게 무슨 주어야? 가짜 주어지?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worth while.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be worth while ing, be worth while 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들어봤죠? 뭔 말 가치가 있다. be worth while ing. 왜 그렇게 나온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설명까지 다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문장 자체가 좀 문장 전환이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시고 그냥 be worth ing, be worth while. 그래서 뭔 말만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의해 놓으시면 돼. 이해됐어? 그 밑에 문장은 그럼 다 똑같은 거야. near나 opposite나 like는 품사가 뭐다? 그래, 형용사인데 뭐처럼 쓰인다? 전치사처럼 쓰인다.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서 한 장 넘어가니까 자, 방금은 조금 난이도가 높았다면 지금 배우는 것은 형용사하고 부사를 구분하자. 자, 가장 쉬운 문장에서 나오는 거지. 이 형식 동사가 있죠. 비동사 become, seem, appear, look, sound, smell, taste, feel, get on, go. 다음에는 뭐 나온다? 보어. 보어의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만 나온다. 이렇게 자, look이 나왔으니까 이 보어 자리는 형용사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부사가 나왔다고 맞다 틀리다? 틀리다. 알겠죠? 또 오형식도 마찬가지야.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부사가 나왔다. 아니지. 자, 이거 보자. easily 해버리면 그는 알았다, 책을 쉽게 찾았다라는 몇 형식이 된다? 3형식이니까 되는데 알겠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easily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다 이건 5형식이죠. 이건 몇 형식? 3형식. 또 해석이 틀려요. 그는 찾았습니다. 쉬운 책을 찾았습니다지. 이것도 몇 형식? 3형식.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이 형식하고 자, 형용사하고 뭘 구분하자? 부사를 구분하자. 그래서 90페이지에 나왔죠? 거기다가 별표 하나만 쳐놓고 가세요. 어디서 배웠다? 이 형식에서 우리는 이걸 배웠다. 됐어요? 마지막 문제. 요즘에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자, 그러면 잘 봐. 형용사를 보니까 느낌이다라는 걸 배웠죠. 형용사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어. 한정하고 서술이 있었지. 그럼 한정은 별로 아니었어. 한 단어면 앞에서 두 단어면 뒤에서 있지. 서술은 어떻게? 서술 용법으로만 쓰이는 애가 있어서 전쟁터를 생각하자 있죠.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를 배웠죠. 수량 형용사를 배우니까 자, many하고 a number of 보고를 배웠죠. 그 다음에 특정수하고 일반수를 배웠지. 그래서 OES를 배웠죠. 자, 뭘 배운지 알겠어? 그 다음에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를 배웠죠. 이것은 암기할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인데, 형용사인데 전치사처럼 쓰이는 걸 배우고 있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형용사의 종류가 있더라. 따라해. 1번, 감정 형용사. 여러분 동그라미 치면서. 2번, 난이 형용사. 자, 난이 형용사는 어렵다, 쉽다야. 그 다음에 판단 형용사. 그 다음에 집합의 형용사. 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는데 참고만 하고 혹여나 모르니까 선생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감정의 형용사요. I'm happy. 자, 어떻게? I'm sorry 이렇게 하죠. 감정의 형용사는 항상 주어가 누구다? 사람이다, 사물이다. 오케이. 감정이 표현되니까 사람이겠지. 거기다 동그라미 사람만. 자, 판단의 형용사가 있죠? 놔둬버리고요. 집합의 형용사가 있죠? 네. 자, 집합의 형용사는 아까 수량 형용사 할 때 우리가 강의했어요. population, family 이런 것은 어떻게? 규모의 차이라겠지. 그래서 large, small이라겠어.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높고 낮음 이제 high, low라겠죠. 그것만 동그라미. 됐어요? 네. 그 다음에 판단의 형용사는 난이 형용사가 하나 남았죠? 난이 형용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첫 번째 사물 주어만 가능하다. It is difficult, it is hard. 일단은 감정의 형용사하고 판단의 난이 형용사의 구별을 잘해라. 감정은 사람, 어렵고 쉽다는 사물 주어. 일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왔어. 난이 형용사가 가주어 진주어로 나왔을 때는 따라 it be 형 to, it be 형 to만 가능하지 여기가 대절은 가능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주어 진주어 할 때 it be 형 to, it be 형 to 했죠? 왠지 알겠어? 다시 한다. 감정의 형용사가 보어로 나왔을 때 가주어 진주어는 투부정사만 가능하다. 거기 써놨죠? 진주어로 투부정사만 인정된다. 대절은 허용하지 않는다 했죠? 안 해도 돼. 그냥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사람이라 했다. 사물이죠. 네. 그래서 it is difficult to study English이지.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만 더 바꿔줄게. 그럼 봐. 여기 주어는 동사의 목적어는 주어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했죠. 방금. 이해돼요? 그래서 English is difficult to study 이렇게 해도 돼. 됐니? 그런데 자 문장 봐. It is difficult to talk with him 그랬죠.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와 함께 이야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지? 방금 난이 형용사는 꼭 주어가 뭐만 된다? 사물 주어만 된다겠지? 근데 이제 예외가 하나 있으니까 알고 있어도 되고 잃어버려도 돼요. 알겠죠? 꼭 여기까지 기억할 필요는 굳이 없는데 다음에 누군가가 기출문제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풀어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생각은 한번 해보시라. 알겠지? 자, talk to with him 했어요. 그러면 talk to는 바로 목적 없지요? 전치사의 목적어는 있지? 이 목적어는 주어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사의 주어는 없고 목적어는 없고요. 전치사의 목적어만 있지? 이 목적어가 주어로 가서 he is difficult to talk to with 이렇게 될 때는 with만 뒤에 남았을 때는 사람도 가능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이 나오는 거지. 왜? difficult 이런 것은 사물 주어만 시험이라고 했는데 뭐 he is difficult to talk to 이렇게 talk 해버리면 틀리는 문장이지. with가 있으면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거야. 뭐의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튀어나갔다. 뭐의 목적어? 전치사. 이해할 수 있겠니?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설명해줄게. 좀 어려워요. 자, 형용사의 종류에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형용사, 이성 판단의 형용사, 그 다음에 집합의 형용사, 난이의 형용사인데 감정의 형용사는 사람 주어, 난이의 형용사는 사물 주어인데 사물 주어만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튀어나온 경우가 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7급 정도까지 정리하신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